안녕하세요. 노인돌봄 전문가를 양성하는 해가빈 요양보호사 교육원입니다. 예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오늘도 힘내봅시다. 오늘은 복지용구 사용 첫 번째 영상에 이어 욕창 및 낙상 예방 보조 용구와 목욕 관련된 보존 용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복지용구 침대입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침대 프레임은 견고하며 녹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바퀴예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침대와 다르게 와상이신 대상자는 침대로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 난간이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중에서는 침대에서 식사를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상체와 하체의 경사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물인데, 수동 침대는 크랭크 손잡이로, 자동 침대는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대상자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는 침대 높이를 낮춰두어야 낙상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덜 다칠 수 있어요. 두 번째, 침대 난간 항상 올려놓아야 하는데, 이때 난간에 손이나 팔 등의 신체가 끼일 수 있으니 잘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침대를 이동하지 않을 때는 바퀴의 잠금 장치를 꼭 잠궈 주셔야 하는데요. 바퀴마다 개별 잠금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전과 후에 4개의 바퀴를 모두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수동 침대는 상하체 경사도를 크랭크 손잡이로 조절한다고 했었죠. 자, 그 손잡이를 돌려서 조절하는데, 사용한 후에는 접어두어야 발이나 다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식탁도 사용한 후에는 발 쪽 프레임 방향으로 다시 접어두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가까이 두어야 물건을 짚다가 낙상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겠죠. 침대를 배치할 때는 한쪽 면은 벽에 붙이고 다른 쪽은 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두어야 낙상을 하더라도 골절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복지 용구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 매트리스와 달리 볼록볼록하게 생겼죠. 볼록한 부분은 모터에서 만들어진 공기가 호스를 따라서 매트에 주입이 되는데, 장시간 누워서 지내시는 대상자의 경우는 피부가 지속적으로 눌려 욕창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압력을 분산시켜 욕창을 예방하도록 도와줍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매트가 공기 주입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날카로운 물건과 열에 약해요. 그래서 덮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모터에서 공기가 일정 간격으로 주입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매트 위에 앉거나 누웠을 때 공기압이 잘 유지되는지도 수시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욕창 예방 방석인데요. 눕거나 앉는 것 중 어떨 때 피부의 압력이 더 클까요? 네, 맞아요. 앉아 있을 때예요. 그래서 방석도 그림과 같이 볼록볼록 공기로 주입하는 형태인데, 통풍이 잘 되는 제품이어야 엉덩이가 습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커버를 벗겨서 쉽게 세탁할 수 있어야 편리하겠죠? 소독 방법은 방석의 공기를 빼낸 후에 흐르는 물로 씻어 건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세 변환 용구인데요. 종류와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 변환용 시트는 체위 변경, 즉 자세를 변경해 줄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마찰이 적은 재질이어야 어르신이 시트 위에서 이동이 쉽겠죠. 두 번째는 자세 변환용 쿠션으로 변경한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푹신하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적당한 쿠션감과 미끄럽지 않은 재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커버 세척이 가능하고 변색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버의 지퍼는 몸에 눌리면 욕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퍼는 잘 감추어져 있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자, 다음은 안전손잡이입니다. 안전손잡이는 미끄럽거나 자주 앉고 일어서는 화장실, 복도, 거실 등의 손잡이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손잡이의 역할은 낙상 예방 외에도 대상자가 스스로 잡고 움직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립성을 고취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재질은 녹이 슬지 않아야 하고 손잡이 사이로 팔이 끼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미끄럼 방지 용품입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 등 바닥에 까는 매트예요. 그런데 매트 크기가 작으면 오히려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넓게 깔아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끄럼 방지 양말을 착용해야 매트가 없는 실내 공간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미끄럼 방지액으로 보통은 체육시설, 바닥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희처럼 어르신을 모시는 공간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방법은 바닥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골고루 분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목욕 의자입니다. 자, 욕실은 물로 인해 낙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앉아서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그래서 발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높이를 설정해주고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어 몸을 잘 지탱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녹슬지 않고 미끄럽지 않는 재질이면서 앉는 자리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야 물이 고이지 않고 바닥으로 흘러내려갑니다. 목욕 후에는 소독액이나 비누칠해서 잘 씻어서 보관해 줍니다. 자, 다음은 목욕 리프트입니다. 목욕 리프트는 욕조 안에서 높낮이가 조절되는 의자인데요. 우리가 욕조에 들어가서 앉고 다시 일어서서 나오는 과정에서의 낙상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등받이도 각도가 조절되는 것으로 선택하고 물이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원은 콘센트에 직접 코드를 꽂아 사용하지 않고요. 충전용 배터리만 전원으로 사용하고 목욕이 끝난 후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이동욕조입니다. 욕실로 이동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침대 위나 거실 등에서도 목욕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용구예요. 이동욕조는 공기를 주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에 이물질이나 날카로운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공기압으로 욕조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없고 일어날 때에도 욕조를 잡으시면 무너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목욕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바로 배수 밸브를 열어 물을 즉시 빼주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배회 감지기입니다. 배회로 실종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인데요.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몸에 착용 가능한 GPS 배회 감지기는 스마트워치와 상당히 유사한 제품으로 손목이나 목에 걸어 착용할 수 있어요. 이것을 착용하고 대상자가 움직이게 되면 보호자에게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이 돼서 위치를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분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손목에 잠금 장치가 있는 제품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매트형 배회 감지기로 침대 및 바닥이나 방문, 현관문 바닥에 설치해서 매트를 밟고 지나가면 송신기를 통해 보호자에게 빛이나 소리 등으로 알람이 울리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단점은 매트이다 보니 발에 걸려 낙상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바닥에 잘 고정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복지용구 우리 한번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여 품목은
침대, 이동욕조, 목욕 리프트, 경사로, 배 감지기, 욕창 예방 매트리스로 복지 용구 중에서 가격이 비싼 제품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구입 품목은 대여 품목 외에 나머지 모든 품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대여도 가능하고 구입도 가능한 품목이 있네요. 혹시 찾으셨나요? 네, 그렇죠.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유일하게 대여와 구입 모두 가능한 품목이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복지용구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복지용구는 단독 문제로는 한두 문제이지만 복지용구를 활용한 실기동작 문제가 다수 출제되니 용구별로 특징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실기시험도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해가빗은 두 번째, 세 번째 20살의 예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